안녕하세요. G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14강 COAP&N Lightweight Protocol 1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는 IoT 기기들을 위해 새로운 통신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왜 대두되었는지를 시작으로 기존 웹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통신 프로토콜인 COAP와 그 COAP 기반의 기기 관리 프로토콜인 Lightweight M2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프로토콜을 정리하며 두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최근 이러한 컴퓨터는 수 기가헤르츠의 CPU 작동 속도와 더불어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램 또한 수십 기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IoT 기기 혹은 임베디드 장비들은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작동하는 단일 MCU만을 탑재하고 있으며 램은 수십 킬로바이트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인터넷 연결 프로토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장치의 성능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IoT 장치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보다 더욱 가볍게 설계된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인터넷 프로토콜이 바로 COAP입니다. COAP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즉 웹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I 모델에 대해 13강 이더넷 앤 와이파이 편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웹을 이 OSI 모델에 적용해 보면 위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이렇게 5개의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인터넷의 가장의 앞면입니다.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웹 앱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더욱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페이지들이며 실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들이나 XML 기반의 프로토콜 등도 이 레이어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인터넷상의 데이터는 TLS라고 불리는 보안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이후 TC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데이터를 대상 IP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이더넷, 와이파이, LTE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이어들 중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TCP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이 TCP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가상회선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과정을 통해 송신인과
수신인을 확실히 하여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TCP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통신 속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CPU 성능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TCP 방식은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지만 통신 속도가 느리고 CPU 성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송신인과 수신인은 1대1로만 연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TCP는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능이 극도로 제한되는 IoT 기기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통신 프로토콜이 됩니다. 제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토콜과 IoT를 위한 경량 프로토콜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량 프로토콜에 맞게 탄생한 프로토콜인 COAP는 말 그대로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며 TCP 방식이 아닌 UDP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UDP는 흔히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결을 위해 별도로 할당되는 경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패킷은 각자 다른 경로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연결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3-way 핸드쉐이킹이 존재하지 않고 흐름을 제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TCP에 비해 통신 속도가 빠르며 CPU에 주는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TCP와 달리 1대1 뿐만 아니라 1대-N, N-대-N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전송된 데이터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혹은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어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은 TCP에 비해 떨어지게 되며 신뢰성보다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흐름이 중요한 서비스, 즉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매 초마다 온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의 경우 하나하나의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연속적인 데이터 송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TCP 방식보다는 UDP 방식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COAP는 RESTful 기반으로 자원 관리를 위해서 REST API를 사용합니다. 먼저 REST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란 웹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 이미지, 동영상, DB 등에 고유한 URI를 부여해 활용하는 것으로 자원을 정의하고 자원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반복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REST의 구성은 자원, 행위, 표현으로 구성되며 자원은 URI로 나타내며 행위는 HTTP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HTTP 메소드에 대해 간단히 보겠습니다. 포스트는 해당 자원을 생성할 때 사용되고 get은 해당 자원을 조회하고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put은 해당 자원을 수정하며 delete는 해당 자원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COAP는 이렇게
HTTP 메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HTTP 웹 프로토콜과의 연동이 용이합니다. COAP에 이어 Lightweight M2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Lightweight M2M은 OMA에 의해 제안된 디바이스 관리 프로토콜로 소형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셀룰러 통신망 뿐만 아니라 6LoWPAN 그리고 와이파이, 직비 등 IP 기반 디바이스라면 어떤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COA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크기가 작고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DTLS 기반의 보안 등 저사양 IoT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Lightweight M2M인지 그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ightweight M2M은 다양한 디바이스 관리 기능과 함께 응용 기능을 제공하는데, 먼저 디바이스 관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디바이스의 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IoT 디바이스를 위한 서비스 프로비저닝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디바이스의 세팅이나 특정 값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노후화된 임베디드 시스템들은 업데이트가 불가능하여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거나 기대 수명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의 상태나 에러 보고 등을 통해 디바이스의 오작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관리 기능 외에도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디바이스의 세팅을 변경하거나 특정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 전송이 가능하며, 센서나 특정 상황에 대한 알림을 통해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Lightweight M2M은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ightweight M2M 클라이언트는 간단히 말해 IoT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경량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용량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디바이스 내부의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Lightweight M2M 서버와 통신하며 앞서 말씀드린 부트스트래핑, 등록, 오브젝트나 리소스 관리, 그리고 보고 등의 디바이스 관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Lightweight M2M 서버는 클라우드 등의 일반적 의미의 서버이며, M2M 앱으로부터 디바이스 관리에 대한 요청을 받아 Lightweight M2M 클라이언트와 통신하여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통신은 앞서 말씀드린 UDP 기반의 COAP 프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프로토콜 스택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왼쪽 편이 처음에 배웠던 웹 프로토콜 스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은 IoT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웹과 IoT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세션,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웹과 IoT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의 경량화가 중요한 IoT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위 COAP와 Lightweight M2M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션 레이어에서는 TLS가 아닌 DTLS로 구성되어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TCP가 아닌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OAP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RFC 7252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노드, 즉 디바이스들의 사양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양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이 COAP와 Lightweight M2M을 포함하는 많은 IoT 통신 프로토콜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차키에 내장된 칩들이 어느 정도나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내장된 칩들은요? 이러한 기기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수는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의 수를 압도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IoT 세상에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전자기기들도 모두 노드로서 인터넷에 연결시켜 네트워크 안에 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 도처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TC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COAP, Lightweight M2M 등의 프로토콜은 앞으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사회를 이룩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